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스킨십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스킨십은 단순히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신체적 접촉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움직이고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잘못된 접근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거부감을 줄 때가 많습니다. 스킨십을 생각하면 이런 고민이 떠오르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다가가도 괜찮을까? 혹시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 실수를 이해하고 나서야 올바른 방법으로 스킨십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거든요. 스킨십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먼저, 많은 남성들이 스킨십을 시도할 때 너무 목적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손금 봐줄까? 손 되게 작네. 오늘 좀 춥지 않아? 내 손 따뜻해. 이 말을 듣는 여성은 어떨까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손을 잡고 싶구나. 여성은 상대방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의도가 지나치게 드러나면 자연스러움이 사라지고 그녀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요.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목적성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에요.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싶다. 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이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왜 목적성이 문제일까요? 목적성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책임과 부담을 느끼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여성이 스킨십을 허락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녀는 내가 이걸 허락함으로써 상대방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을까? 라는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돼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걸 해달라 라고 부탁했을 때 그 부탁을 들어주면 책임과 의무감이 생기죠. 예를 들어 친구가 운전 좀 해줘 라고 부탁하면 단순히 운전을 하는 행위 이상으로 그 시간과 노력을 내가 투자해야 한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마찬가지로 여성도 스킨십을 허락하는 순간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무언가를 더 책임져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방어적이 되고 스킨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스킨십과 감정적 몰입의 관계. 사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스킨십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감정적 몰입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여러분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특별히 계산하지 않아도 좋은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포옹하게 되는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항상 쉽지는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몰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손잡아도 돼요? 처럼 허락을 구하거나 너무 목적적으로 다가가면 상대방은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며 감정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스킨십은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이 문제예요. 스킨십은 감정을 전달하고 설렘을 유발하며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야 해요. 스킨십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스킨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스킨십은 단순히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스킨십의 본질은 설렘을 유발하는 도구라는 점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거나 팔짱을 낄 때 그 순간 설렘을 느낀 적이 있지 않나요? 이처럼 스킨십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예요. 중요한 건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녀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도 반대로 방어적 태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스킨십은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과 연결된 도구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이 감정적 흐름을 어떻게 설렘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스킨십이 어떤 방식으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스킨십과 감정의 관계를 살펴보며
스킨십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설렘을 유발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도구라는 점을 이야기했어요. 이번 장에서는 설렘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킨십이 설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설렘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남녀 관계를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걸 아시면 흥미로우실 거예요. 설렘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설렘이라는 감정이 언제 느껴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렘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와요. 감정적으로 평온한 상태에서 벗어나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는 설렘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여러분의 손을 가볍게 잡는다거나 농담을 하며 웃다가 갑자기 진지하게 눈을 마주치는 순간 같은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이 감정적인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설렘이 생기는 거죠. 설렘은 또한 예측 불가능성과 강하게 연결돼 있어요.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이 예상과 다를 때 우리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더 집중하게 돼요. 이 긴장감과 호기심이 바로 설렘의 원천이에요. 설렘과 스킨십의 연결. 스킨십은 설렘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예요. 스킨십은 말보다 빠르게 감정을 전달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단순히 넌 정말 귀엽다고 말하는 것보다 가볍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짜 귀엽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훨씬 더 강렬해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스킨십 자체가 설렘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설렘은 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킨십이 적절한 순간에 이루어졌을 때 발생해요. 즉, 아무리 멋진 스킨십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지 않다면 설렘은 생기지 않아요. 설렘을 유발하는 스킨십의 조건. 그렇다면 어떤 스킨십이 설렘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살펴볼게요.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 설렘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루어진 스킨십에서 발생해요.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잠깐 서봐 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는다거나 길을 걷다가 상대방의 손목을 살짝 잡으며 천천히 가자 더 오래 있고 싶어 라고 말하는 식이에요. 이처럼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스킨십을 시도하면 그녀는 그 행동에 대해 왜 갑자기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며 설렘을 느끼게 돼요. 성적인 의도가 없는 자연스러운 접촉. 성적인 의도가 강하게 느껴지는 스킨십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대신 팔을 살짝 잡아당긴다거나 손등을 가볍게 스치는 등 부담 없는 스킨십을 시도해 보세요. 중요한 건 스킨십이 의도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관계에서 적절한 수준. 스킨십의 수위는 두 사람의 관계 수준에 맞아야 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서는 가볍게 어깨를 터치하거나 팔짱을 끼는 정도가 적절하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더 친밀한 스킨십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설렘을 방해하는 행동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설렘을 유발하려다 오히려 방해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킨십을 너무 남발하거나 성급하게 높은 수위의 스킨십을 시도하면 상대방은 설렘이 아닌 부담을 느끼게 돼요. 또한 스킨십을 허락받으려는 태도는 설렘을 방해해요. 예를 들어 손잡아도 돼요? 처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선택과 책임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설렘과는 거리가 멀어요. 스킨십의 긍정적인 효과. 스킨십이 적절히 사용되면 상대방은 단순한 설렘을 넘어 깊은 감정적 연결을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손을 잡는 순간 그녀는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정말 편안하고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감정이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됩니다. 설렘을 이해하고 활용하라.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설렘이라는 감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원동력이며 스킨십은 그 설렘을 만들어내는 도구예요. 많은 남성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인 허락받는 스킨십의 한계와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허락받는 스킨십이 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감정을 느끼고 설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함께 살펴볼게요. 왜 허락받는 스킨십이 문제일까요? 많은 남성들이 스킨십을 시도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손잡아도 돼요? 내가 너한테 기대도 될까? 포옹해도 괜찮아?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겉으로는 존중하는 태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상대방에게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는 행동이에요. 허락을 구하면 상대방은 그 행동에 대해 내가 선택해야 한다 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그래, 손잡아도 돼요 라고 말하면 그녀는 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허락했으니 그 사람이 내게 더 큰 기대를 하지 않을까? 혹시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과 부담은 스킨십에서 설렘과 자연스러움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허락받는 스킨십 대신 필요한 것. 스킨십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여성이 스킨십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단순히 허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몰입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두 가지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부담 없는 스킨십을 시도하라. 스킨십은 반드시 가볍고 자연스럽게 시작해야 해요. 성적인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 행동들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볍게 손등을 스치는 행동, 걷다가 살짝 팔목을 잡으며 천천히 걷자 라고 말하는 행동, 대화 도중 상대방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는 행동. 이러한 행동들은 성적인 의도 없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스킨십을 감정적 연결의 도구로 사용하라. 스킨십은 단순히 접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감정을 전달하고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손을 잡으면서 너 손 진짜 따뜻하다. 너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라고 말하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상대방에게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요. 또한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신뢰를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화 도중 상대방이 약간 지쳐 보일 때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며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내가 잘해낼 거라는 거 알아.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신체적 접촉과 함께 심리적인 위로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허락받지 않는 스킨십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걷다가 살짝 이끌기. 길을 걷고 있을 때 상대방이 옆을 걷다가 속도를 줄이면 살짝 팔목을 잡아 천천히 걸어도 돼. 같이 걷자. 고 말하며 이끌어 보세요. 대화 중 자연스러운 터치를 하는 것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 상대방이 웃을 때 너 이렇게 웃는 거 진짜 좋다 라며 손등을 가볍게 터치해 보세요. 깜짝 놀라게 하는 스킨십을 하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장난을 치면 가볍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 진짜 귀엽다 라고 말하세요. 이처럼 자연스럽고 가벼운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내가 이 행동을 선택한 것 같다 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 강렬한 설렘과 몰입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미소를 짓거나 부드러운 반응을 보인다면 그 스킨십이 성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바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라. 스킨십은 상대방의 감정적인 몰입과 연결돼 있어요. 허락을 받으려는 태도는 부담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정의 흐름에 따라 스킨십을 시도해야 해요.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스킨십을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볼게요. 스킨십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만들 뿐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스킨십은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다.
스킨십을 단순히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는 신체적 접촉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전달하고 그녀가 나와의 관계를 더 깊게 느끼게 만드는 강력한 매개체예요. 예를 들어 손을 잡는 순간에도 단순히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 라는 감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포옹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껴안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었어 라는 마음이 느껴지게끔 해야 하죠. 스킨십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 그렇다면 스킨십을 통해 감정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을 잡을 때는 애틋함을 담아라. 손을 잡는 스킨십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감정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행위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손을 잡으면서 너 손 진짜 따뜻하다. 너랑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단순히 손을 잡힌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담긴 여러분의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포옹은 위로와 안정감을 전달한다. 포옹은 스킨십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행동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쳐 보이는 날 가볍게 그녀를 안아주면서 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보세요. 이때 상대방은 단순히 포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담긴 여러분의 진심 어린 위로와 안정감을 느낄 거예요. 머리를 쓰다듬으며 귀여움을 표현하라.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귀여움과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장난을 치다가 가볍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 진짜 귀엽다. 이렇게 장난치는 거 너무 좋아. 라고 말해보세요. 그녀는 이 행동을 통해 여러분과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스킨십과 말을 조화롭게 섞어라. 스킨십은 말과 함께 할 때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해요. 예를 들어 팔짱을 낀 채로 너랑 이렇게 걷는 게 진짜 좋아. 라고 말하거나 손을 잡으며 이 순간 정말 행복하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조합은 단순한 접촉 이상의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스킨십의 강약 조절이 중요하다. 스킨십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려면 강약 조절이 매우 중요해요. 강약 조절이란 스킨십을 적절한 강도로 적절한 순간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스킨십은 과도하게 강하거나 약해서는 안 돼요. 손을 잡는다면 가볍게 포옹을 한다면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해야 해요. 적절한 타이밍에 스킨십을 해야 감정이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즐겁게 웃고 있을 때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는 것처럼요. 강약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스킨십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스킨십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데도 큰 역할을 해요. 스킨십이 성공적으로 작용하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신뢰를 느껴야 합니다. 그 신뢰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쌓여가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피곤해 보일 때 오늘 좀 힘들어 보여.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라고 말하며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행동을 반복하세요. 이런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나를 잘 이해하고 내 기분을 배려해준다. 는 신뢰를 심어줍니다. 감정을 담아 스킨십하라. 스킨십은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예요.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그녀가 스킨십을 통해 여러분의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한 단계 더 나아가 긴장감과 욕망을 조율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스킨십이 깊어질수록 긴장감과 욕망의 조율은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키스와 같은 더 강렬한 스킨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타이밍과 감정적 흐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해요. 오늘은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긴장감이란 무엇인가요? 긴장감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감정적, 심리적 간격에서 비롯돼요. 이 간격은 서로가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긴장감이 커질수록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관심과 욕망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이 긴장감은 균형을 잘 잡아야 해요.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긴장감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에서 시작되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스킨십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이에요. 욕망을 쌓고 터뜨려라. 스킨십이 더 깊어지는 단계에서는 욕망을 단순히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욕망은 서서히 쌓아 올리고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터뜨려야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키스를 하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대방이 긴장감을 느끼고 있을 때 바로 키스를 시도하기보다는 먼저 그녀의 기대감을 고조시켜 보세요. 손을 가볍게 잡고 미소를 지으며 너랑 이렇게 있는 게 진짜 좋아 라고 말하세요. 상대방과 가까워지다가 살짝 멈추고 눈을 마주치며 아, 나 지금 진짜 위험한 생각하고 있어 라고 장난스럽게 말해보세요. 이런 행동들은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완벽한 키스의 타이밍 만들기. 키스는 스킨십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내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하거나 긴장감이 깨질 수 있어요. 감정적 흐름을 읽어라. 키스를 시도하기 전에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녀가 웃고 있거나 여러분과의 대화에 몰입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신호예요. 눈을 마주치고 살짝 미소를 짓는다면 그녀도 여러분과의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미리 예고하는 암시를 활용하라. 키스를 준비할 때는 간접적인 암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너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진짜 좋아 라고 말하거나 상대방의 얼굴 가까이에 손을 가져가며 너 진짜 예쁘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암시는 그녀가 다가올 순간을 기대하게 만들고 긴장감을 더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멈춤의 힘을 활용하라. 키스를 시도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눈을 마주치세요. 이 짧은 순간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려는구나 라는 신호를 주며 기대감과 설렘을 극대화합니다. 욕망과 긴장감을 유지하라. 키스 이후에도 욕망과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키스가 끝난 후 분위기를 해소해버리는 실수를 해요. 하지만 적절히 욕망과 긴장감을 유지하면 관계는 더 깊어지고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키스 후에 가볍게 그녀의 손을 잡고 아까보다 더 설레는 것 같아 라고 말해보세요. 또는 키스 후에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너 진짜 나를 미치게 만들어 라고 장난스럽게 말해보세요. 이런 말들은 분위기를 끊지 않으면서도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긴장감과 욕망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감정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욕망을 해소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반응을 세심히 관찰하세요. 상대방이 긴장하거나 불편해 보인다면 강도를 낮추고 편안한 분위기로 전환하세요.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행동하지 않으면 긴장감이 풀어져 어색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욕망은 아주 예술적인 겁니다. 긴장감과 욕망을 조율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읽고 관계의 흐름을 이해하는 예술이에요. 욕망은 서서히 쌓아 올리고 적절한 순간에 터뜨릴 때 가장 강렬한 감정을 남깁니다. 이번에는 스킨십이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을 넘어 진정성을 전달하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성이 스킨십을 통해 느끼는 감정과 신뢰는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스킨십을 통해 진정성을 표현하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스킨십의 진정성을 이해하라. 스킨십은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에 머무르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죠. 여성은 스킨십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욕구를 채우려는 것인지 본능적으로 느껴요. 이때 남성의 태도와 행동은 상대방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진정성을 스킨십에 담으려면 단순히 스킨십을 해야 한다. 는 의무감이나 목적성에서 벗어나
상대방과의 감정적 교류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스킨십이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정말 소중히 생각한다 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만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에 스며든 스킨십에 힘이 있어요. 스킨십은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예요. 손을 잡는 단순한 행동에도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아껴주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예를 들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손을 잡을 때 너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정말 편하네 라는 말을 함께 한다면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순간이 됩니다. 포옹할 때는 그저 안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상대방을 살짝 더 끌어안으며 요즘 많이 힘들었지? 내가 옆에 있을게. 같은 말을 더 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차이가 상대방에게 큰 감정적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스킨십으로 신뢰를 전달하는 방법. 스킨십은 여성에게 신뢰를 전달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많은 여성은 스킨십이 주는 책임감과 부담 때문에 스스로를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책임감 있는 태도와 말로 스킨십을 한다면 그녀는 더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그녀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기색을 보인다면 너가 걱정하는 일은 내가 책임질게. 너는 편하게 있어도 돼. 라는 말을 통해 그녀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태도는 그녀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여성의 감정을 공감하며 행동하기. 스킨십의 진정성은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는 데서 나와요. 그녀가 느끼는 기쁨, 슬픔, 불안 같은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스킨십을 통해 그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이야기한다면 조용히 손을 잡거나 등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오늘 정말 고생했어.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줘서 고마워. 라는 말을 덧붙여 보세요. 이런 스킨십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 이상의 감정적 교류로 느껴지게 됩니다. 스킨십으로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단계. 스킨십을 통해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방법은 단계적인 감정의 발전을 유도하는 데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손잡기, 어깨에 손을 올리기 같은 가벼운 접촉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느끼는 설렘과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걷다가 손을 잡은 뒤 잠시 후 가볍게 팔을 끌어당기며 너랑 이렇게 걸으니 정말 좋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행동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며 스킨십이 단순한 행동이 아닌 감정적 교류의 도구임을 상대방에게 느끼게 만듭니다. 진정성이 스며든 스킨십이 주는 감동. 스킨십은 그 자체로도 특별하지만 진정성이 스며들면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스킨십을 통해 여러분의 감정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다면 관계는 단순한 설렘을 넘어 깊은 신뢰와 연결로 발전하게 돼요. 예를 들어 중요한 순간에 그녀를 가볍게 안으며 내가 너를 정말 아끼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해보세요. 이런 순간은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을 남기고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스킨십의 진정성과 그것이 관계의 깊이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스킨십을 단순히 욕구 충족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고 신뢰를 쌓으며 관계를 깊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셨을 거예요. 진정성이 담긴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관계를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내용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며 더 깊고 진솔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